안녕하세요. 서울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부장 김지용입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언어 발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어는 크게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로 나누어집니다. 표현 언어는 말 그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으, 아, 오 같은 모음옹알이, 다다다, 바바바 같은 자음옹알이를 거쳐 보통 엄마, 아빠 같은 첫 단어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그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말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용 언어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먼저는 안 돼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행동을 멈추지는 않더라도 뭔가 멈칫하거나 혼나는 것 같아서 눈치를 보면 안 돼 라는 말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지시 따르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 가져와와 같은 간단한 심부름을 손 동작 없이 말로만 지시했을 때 아이가 행동을 따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 청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신생아들에게 신생아 청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청력 검사가 괜찮았다면 대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했던 아이들은 청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이므로 아이가 좀 더 크면 이비인후과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청력 검사가 괜찮았는데도 언어 발달이 너무 느리거나 중이염을 심하게 자주 앓았다면 청력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 검사 외에도 입과 혀의 근육 등 얼굴 근육의 발달 또한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씹고 먹는 활동들에 모두 구강 근육을 사용하는데 이 근육들은 말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젖병이나 빨대컵을 잘 빨지 못하고 음식물을 대충 씹어 삼키거나 평소에 입을 벌리고 있거나 또래보다 침을 많이 흘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언어 발달도 느리다면 연하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해보고 필요하면 이것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어 발달에도 적신호들이 있습니다. 4에서 7개월이 됐는데도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 15개월이 됐는데 엄마, 아빠와 같은 의미 있는 첫 단어 표현이 없다. 24개월이 됐는데 물, 조와 같이 두 단어 연결을 하지 못한다. 36개월이 됐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50개 미만이라면 적신호에 해당합니다. 수용 언어 측면에서는 9개월이 됐는데도 안 돼 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18개월이 됐는데 간단한 심부름을 하지 못한다면 언어 발달의 적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 발달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들은 때가 되면 다 말한다. 말이 느리다고 병원 쫓아다니며 유난 떨지 말아라. 옆집 누구도 5살 때 말이 트였다더라. 애가 말은 못하지만 말귀는 다 알아듣는다. 분명히 기다려주면 언어가 트이는 아이들, 즉 레이트 토커라고 불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적절한 가이드를 주고 치료를 해줘야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어 발달 지연은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다른 신경발달 질환의 증상 중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임상 현장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도 발달 지연으로 병원을 찾는 주된 이유는 언어가 느리다는 것이었고 검사 결과 단순 언어 발달 지연만큼이나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언어가 느리다고 해서 이것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펴놓고 해당 항목이 몇 개 미만이면 기다려도 괜찮고 그 이상이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딱 나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검사를 한 후에 담당 의사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니 조금 지켜봅시다 라고 판단한 아이들도 무작정 말이 트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 3개월 뒤에 다시 아이를 보고 아이가 그 시기 동안 얼마나 발달했는지, 새로 생긴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은 다 알아듣는데 말을 안 하는 건 역시 적신호입니다. 이는 수용 언어는 괜찮은데 표현 언어가 느린 경우로 이 역시 표현 언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평가를 해보면 수용 언어 발달도 느린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언어 치료를 통해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 행동으로 표현하면 또래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래와의 놀이에서 언어의 비중이 커지는데 언어가 잘 안 되면 놀이에 참여하기 어렵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통해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좋은 언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언어 자극이란 책을 매일 1시간씩 읽어주거나 전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언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말없이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쉬 많이 쌌네, 축축했겠다,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게, 뽀송뽀송하지,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말을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언어 자극이 되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이의 표현에 잘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거나 옹알이를 했을 때 그것에 반응해 주세요. 앞의 상황과 같이 기저귀를 가는데 아이가 웃고 옹알이를 한다면 기저귀 가니까 기분이 좋구나 하고 말과 표정으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가 뭔가 옹알거렸는데 엄마가 즐거워하는구나, 엄마가 반응해주는 즐거운 자극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조금 더 옹알거리고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 치료실에서 받는 30분, 1시간의 치료만으로 아이의 언어 지연을 모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양육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좋은 언어 자극을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영아와 양육자 간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발달을 시작합니다. 빠르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상호작용을 시작한다고 하며 태어난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주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점점 발달하여 다른 사람과도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걱정이 되면 인터넷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 등과 같은 것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명 반응이 없어요, 바퀴를 좋아해요, 장난감을 줄 세우고 놀아요 같은 여러 증상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 아이의 행동과 비교해보며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증상인 것은 맞지만 이런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몇 가지 증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검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진료일 이전에라도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집에서 조금 더 상호작용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놀아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가 진단을 위해 어제는 10번 불렀을 때 4번 돌아봤는데 오늘은 5번 돌아봤다는 식으로 횟수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아이와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상호작용을 해야 할까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엄마 대신 질문을 해주는 놀이 어플이나 눌러서 소리가 나오는 장난감도 있지만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나와 눈을 맞추고 내가 뭔가 반응했을 때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내 표정이 살짝 바뀌었을 때 그걸 캐치해서 다르게 반응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기 개입과 재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